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년 국어 지방직물리 파트 2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충분히 긴 구리관 속으로 자석이 낚아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얘가 구리관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석이 들어올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석 오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그래서 오지마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자석을 막으려면 얘가 자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석 말고는 자석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되는 자석이 될 거고, 오른손 엄지를 N극에다 꽂아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석이 되기 위해서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흘려줘서 얘가 자석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석이 낙하하는 동안 자석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위치 에너지와 지금 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 관계를 좀 선생님이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구에는 말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용철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물체를 힘을 가해서 S만큼 이동시킨다, H만큼 이동시킨다 그러면 이제 MGH라는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럼 MGH만큼 일을 했으면 걔는 MGH만큼의 운동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 위에서 정지해 있다 이거죠. 그럼 이 운동에너지가 어디로 갔다? 그렇죠.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구 용철에 장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준 일만큼 중력 위치 에너지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될 게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고 이 위치 에너지에 저장돼 있다가 손을 놓는 순간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고, 이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어디서 이제 요 근원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일을 해준 거예요. Fs. 여기서 F는 질량의 M이라면 mg라는 힘으로 뭐 h만큼 들어올렸다 그러면 h. 그래서 위치 에너지 여러분 MGH 외운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100이라는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손을 놓게 되면 얘가 0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다 이 녀석이 100으로 다시 전환되는 과정. 그래서 100과 100, 100과 100 이렇게 돼서 100은 100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떨어지면서 방해를 하죠. 그래서 100의 운동 에너지가 100이 돼야 되는데 100이 안 돼요. 운동 에너지를 잃습니다.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0이 어디 갔느냐? 그게 바로 20만큼 어떻게? 그렇죠. 전기죠.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 넣다 뺐다 해주면서 뭘로 만드느냐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 에너지 전환 과정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우선은 자석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고요. 낙하하는 동안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그 다음 뒤엔 자석이 낙하한 거리만큼 자석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거 되게 좋은 문제인데 틀렸죠. 그러니까 100만큼 낙하했으면 100만큼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8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20이 어디로 갔냐?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보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100인데 80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게 100은 100이 돼야 되는데 100이 8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되고 나머지 20이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됐구나.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만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운동 에너지가 100이 돼야 되는데 80밖에 안 됐죠. 얼마 감소됐어요? 20 감소됐어요. 이거 어디로 갔어요? 이걸로 갔잖아요. 전기 에너지로. 그래서 전환된다.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좋은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요.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기록하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빛을 이용하여 저장된 정보를 읽어낸다. 아니죠. 빛을 이용하는 건 CD나 DVD, 블루레이 이런 겁니다. 이제 다 사라졌죠. 빛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요. 디지털 신호로 정보가 기록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자기적인 신호로 작은 막대 자석, N극, S극
혹은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해가지고 이런 작은 막대 자석을 나열시켜서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건데 뭐 N극, S극을 1로 보면 이거는 0, 0, 0, 1, 0, 1, 0, 1, 0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디지털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능량 되겠고 강자성체의 특성을 이용한 저장 매치다. 그렇죠. 강자성체는요. 전원을 꺼도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도 자기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라고 하면 만약에 이걸 기록을 했다 그래도 전원이 꺼져서 더 이상 자기적인 성질이 외부 자기장을 없애주면 얘네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저장 매체로서는 저장이 안 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강자성체의 특성을 이용해야 된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전자기파를 어떤 물리량의 크기 순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감마선이 있으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다음엔 당연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엑스레이가 될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란 건 우리가 광전효과에서 공부했지만 뭐에 비례한다? 오로지 진동수에만 비례한다. 빛은 진동수에만 필요한다. 에너지가. 그래서 이거를 결과적으로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수를 넣어주는 게 바로 플랑크 상수 하였죠. 맞죠?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진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동수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진동수가 작은 거, 이거 진동수 큰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파장대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같은 매질 안에서는. 그럼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가느냐 이건데 빛의 속력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면 어떻게? 파장은 짧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은 길어야 된다. 이거 선생님이 그 육상선수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거 잘 체크해 두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진동수가 크니까 여기는 파장이 짧은 것, 여기는 파장이 긴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빛의 속력, 전자기파 속력을 만족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1번부터 볼게요. 물리량 A에는 파장을 넣을 수 있다. 파장이 아니고 진동수죠. 진동수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적외선보단 자외선, 이쪽으로 올라가죠. 적외선보단 자외선이 에너지가 세죠.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2번 맞는 내용. 가는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과 전자레인지에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엑스레이인데요. 이건 뭐 맨날 쓰는 건데 뭐 사람들 보낼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나는 사람의 몸이나 건물 벽을 투과할 수 있어서 아니죠. 그러니까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 이런 게 이제 마이크로파고요. 사람 몸이나 건물 벽 투과할 수 있는 게 엑스레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반대로 얘기했네요.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 정답은 2번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14번입니다. 탄산음료가 담긴 차가운 병의 뚜껑을 처음으로 열었을 때 뚜껑 주변에 하얀 김이 서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면 이거는 단열 팽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압력이 굉장히 가해진 이런 병 속에 기체가 구겨져 있다가 딱 여는 순간 우와 하면서 이게 팽창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체가 팽창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투입이 돼야 되냐면 열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팽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열 에너지를 넣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팽창이 됐죠. 근데 팽창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게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주지 않았지만 팽창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팽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팽창이 됐으니까, 열 에너지를 썼으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하얀 김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내용이에요. 자, 기체가 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기체는 등원 팽창이 아니고 단열 팽창입니다. 이걸 선생님 연력학 과정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단식이에요. 열은 우리가 음식이라고 보게 되면 굶은 상태에서 팽창,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빠진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고요. 니은 기체가 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그렇죠. Fs가 1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거를 기체로 표현하면 자잘한 압력으로 하나하나씩 표현하니까 각계격파 압력이 얼마만큼 면적만큼 작용하는 게 힘이 되겠고요. 거기다 S인데 이 녀석이 부피죠. 결과적으로 힘을 가해서 S만큼 밀어붙여야지만 일했다고 하는데 압력은 분명히 기체들이 있으니까 존재할 거고 그 녀석이 얼마만큼 부피만큼 팽창되느냐
밀어 제꼈느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 되겠죠. 그렇고요. 디귿. 기체가 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게 온도거든요. 온도는 그렇죠. 감소한다. 온도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파동이 굴절할 때 파동의 파장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파장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파동이 반사할 때는 파동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맞고요. 이걸 선생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이 달라진다면, 만약 매질이 다르지 않으면 이렇게 가던 파동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가던 길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파동이 진행하는 매질이 달라질 때, 자, 파동의 속력은 얼마만큼 보폭으로, 그렇죠? 얼마만큼 템포로 달려가느냐 이건데, 이 템포라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템포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다가 갑자기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면은 나는 열심히 뛰고 있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설설 뛰자 이건 아니야. 항상 열심히 뛰는 건 똑같은데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저항 때문에 보폭을 길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짧아지니까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던 애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어갈 때 똑같은 깊이에 갔을 때 말이죠. 얘는 보폭이 짧으니까 얼마 못 가요. 멀리 못 가. 이만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선 쪽으로 굴절하는, 이게 느려지는 굴절이고, 만약에 물속에서 여기가 물속이었는데 공기로 나오게 되면, 아스팔트 도로로 나오게 되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항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보폭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같은 깊이 들어올 때 이만큼 갈 때에는 훨씬 더 많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법선에서 멀어지는 이런 굴절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이 바뀌더라도 굴절은 변하지 않고요. 매질이 느려지는 경우는 보폭, 즉 파장이 짧아져서 느려지는 거고, 빠른 매질에서는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파장은 변하는 거고 맞고, 반사할 때의 이 속력은 왜 변하지 않냐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매질이 똑같죠. 이 진동수란 거는 항상 지금 요 매질이 바뀌어도 항상 이게 변하지 않는데 지금 매질도 똑같기 때문에 이 보폭이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요와 나가는 게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다. 그건 바로 반사법칙이 각도로 얘기하는 반사법칙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그죠?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 뭐 바로 틀렸고요. 간섭 현상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났을 때 보강이 되느냐 상쇄가 되느냐 이제 간섭 얘기하는 거고, 파동이 퍼져나갈 때 에너지 전달, 당연히 에너지 전달 방식 중에 하나죠. 파동은.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16번입니다. 그림과는 코일 위에서 자석을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코일과 자석 사이의 간격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간격을 보게 되면 0에서 2t 쪽까지는 줄었죠.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후퇴도 아니고 접근도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여기서부터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죠. 뺀 겁니다. 넣었다 가만히 있다가 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이 넣었다 뺐다 하는 지금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넣던 빼던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이 부분에선 전기가 생성이 되죠. 어떤 방향으로 생성되냐면 이때는 이 코일이 오지마 그 다음에 가지마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없죠. 이건 에너지 전환이에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데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기도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내용이죠. 자, 4t일 때 검육에는 일정한 수의 전류가 흐른다? 아닙니다. 전류 안 흐릅니다. 그쵸? 2번, 그 다음에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t하고 8t일 때 비교해보면 t하고 8t인데요. 이때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가까워졌고, 이때는 이만큼 시간 동안에 멀어지는 이 거리는 똑같은데 얘는 짧은 시간에 확 다가오는 거고, 얘는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 거니까 얘가 더 강도가 세게 다가오니까 더 어떻게 되냐? 얘가 더 격렬하게 오지마 하면서 반응하겠죠. 그래서 이때가 더 전류가 유도 전류가 크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T일 때가 8T일 때보다 크다라는 거, 이게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일 때 코일의 자석이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데,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지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다가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4번 보게 되면 T0일 때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7T0일 때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어떻게 된다?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얘랑 이렇게 반대로 표시를 해줬죠. 오지마 가지마. 그럼 오른손 엄지 꽂아주면 실제 전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정답이 되겠고요. 이어서 17번 볼게요. 저만륨 반도체에다가 인듐을 소량 첨가해서 만든 불순물 반도체에 그림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전기장을 걸어줬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지금 인듐이 몇 쪽 원소인지를 여러분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풀겠네요. 이게 양공인지 전자인지가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인듐 이 녀석은 13족 원소입니다. 13족 원소. 14족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전자 하나가 부족한 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양공이 된 거네. 양공. 구멍이 뻥 뚫린 양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에 생성된 양공은 전도띠에 존재한다. 아니죠. 양공은 원자가띠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양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이쪽이 양공, 얘가 이제 플러스 전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 걸려 있고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겠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이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전류의 방향은 양공의 이동 방향과 같다. 얘가 플러스 전화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물론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 이 전자 이동 말고 양공은 반대로 이동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우리가 전류가 우리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 건전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전류는 없어요. 전자들이 마이너스에 나와서 뭐 색깔이 뭐 다 똑같냐, 마이너스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거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류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이제 착오적으로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양공이라는 건 그 상대적인 개념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다.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양공이 전도띠에 있는 전자보다 많으므로 주로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공이 얘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만 그려졌지만 수많은 원자들이 도핑이 되다 보면 수많은 양공들이, 잉여 양공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쉽게 말하면 이게 P형 반도체에 대한, P형 불순물 반도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D급과 리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시간 t0에서 어떤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0.1초에서 P의 변이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파동의 주기는 0.5초다. 자, 그러면 이거 사실은 파동의 속력 구하라는 거 당연히 문제 나올 텐데 그냥 미리 구해 버릴게요. 그래프에서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4개가 한 세트.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한 파동이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됩니다. 2개, 3개 이런 식으로. 그럼 4개가 한 세트의 요 길이가 2.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파장을 나타내요. 그래서 파장이 2고요. 주기가 0.5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여기는 4가 돼야 되겠고요. 파동의 진행 방향은, 자, 요걸 한번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변이가 이제 0.1초 순간 다음 찰나에 위로 갔다는 게 이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다음 파동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조금만 그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P는 아래로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 녀석을 그대로 이렇게 살짝만 옮겨보세요. 횡이동을 하게 되면 이때 P는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변이가 위로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위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번 수능 특강에서 그 파동에 대해서 이거 완벽하게 이거 해석하는 거 설명드렸으니까 꼭 참조하기 바라겠고, 특히 그 파동 댄스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 알아두면 다음 진행 파동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다 그려봐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려보지 않아도 할 수 있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파장은 2라는 거 우리가 구했었죠. 2가 되겠고, 진폭은 보이죠? 중앙에서 그러니까 마루에서 골까지 요거 마루나 혹은 골까지 거리니까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린 가완하는 한쪽 끝이 닫힌 관에서 공기를 진동시켜 만든 정상파의 기본 진동수를 무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볼게요. 지금 이제 한쪽이 닫힌 관, 그 다음에 여기는 열린 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에서 정상파의 파장을 물어봤는데 관의 길이의 내비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항상 파동은 4개간 세트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는 파장, 이 관의 길이에 지금 이 관의 길이가 L1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장은 4L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배이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정상파의 파장은 가에서 나에서부터 길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얘가 요것도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이 훨씬 길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길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가가 나보다 더 높은 소리가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공기가 매질이기 때문에 공기의 속력은 똑같아요. 그쵸?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뛰어가느냐인데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매질로 지금 소리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파장이 얘가 길면 어떻게 돼야 되냐? 진동수는 짧아야 되는 거고요. 파장이 짧으면요, 진동수가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 소리에서의 진동수에 해당하는 건 바로 소리의 높낮이에요. 진동수가 큰 것이 고음,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은 것이 저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음으로 막 노래 부르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큰 진동을 하면서 막 진동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짧은 애가 여기에 파장이 짧기 때문에 진동이 크다. 그래서 그 팸플릿 같은 거 여러분 불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팸플릿이 있으면 긴 데가 그래서 파장이 길어서 이게 저음이 나오는 데고, 여기가 짧은 데가 고음입니다. 파장이 짧아서. 이거 좀 해보기 어려웠으면 리코더 있잖아요. 리코더 이제 이렇게 리코더가 있으면 뭐야 이게? 리코더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입을 이렇게 돼가지고 입을 자, 그냥 입입니다. 자, 이 턱 있고 코 있어서 이렇게 입을 불면 다 막죠. 구멍을 다 막죠. 이게 가장 저음이죠. 이 통 자체를 다 이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게 했으면 저음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열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고음 되는 거. 여러분 요거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걸 여긴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보다 더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은 나가 되겠죠. 나가.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관의 열린 끝부분에서 정상파에 배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진동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디고요. 열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배가 되는 부분이죠. 마디, 배. 그래서 열린 부분이 배가 만들어진다. 받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B가 탄 우주선이 A에 대해서 플러스 X방향으로 0.8시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 대해서 정지한 막대 PQ는 각각 X축, Y축상에 놓였고 A가 측정한 PQ의 길이는 모두 L이다. 자, 얘 정지해 있죠, 지금 A가. 그래서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PQ도 정지했으니까 A가 측정한 L과 요 L은 정상 길이죠. 쉽게 말하면 고유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부터 볼게요. B가 측정할 때, 지금 B가 측정하는 거니까 B가 볼 땐 얘들 다 움직이죠. 얘들이 다 비정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A의 시간은 빠르게 간다라고 되는데 A의 시간은 비정상으로 보이는 게 맞는데 빠르게 가는 게 아니고 느리게 가는 게 보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2번 B가 측정할 때는 Q의 길이는 L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Q의 길이는 L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게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운동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길이는 L은 그대로인데 어떤 게 비정상이냐면 여기가 이제 요 폭, 요게 굉장히 홀쭉한 L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예, 그래서 굉장히 홀쭉한 L이 돼야 된다. 그래서 L은 그대로, 요 길이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 B가 측정할 때 P의 길이는 Q의 길이보다 짧다. 여기서는 요 녀석이 확 줄어들 겁니다. 요 길이가 굉장히 이렇게 짧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요 L하고 L을 비교해 봤을 때는 P의 길이가 Q 길이보다는 짧아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B가 볼 때 A는 마이너스 X방향. 이제 자기는 내로남불이라 그랬잖아. 나는 정상인데 네가 운동하잖아. 다 남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방향으로 0.8c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예, 맞는데요.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